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야담 주모를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아름답고도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두 남녀의 운명, 그리고 그들이 지켜낸 약속의 이야기. 제목은 바로 흰말 위의 약속입니다. 마음 편히 앉으셔서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함께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고을의 양반댁에서 시작됩니다. 윤설. 그녀는 양반가의 외동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설은 총명하고 마음씨도 곱기로 소문난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설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분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이었지요. 어느 봄날 10살 무렵의 설은 뒷마당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살그머니 담장 틈으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한 소년이 말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굴까? 설은 궁금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강우. 설의 집에서 일하는 마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강우는 아버지를 도와 어릴 때부터 말을 돌보며 자랐는데 그 솜씨가 가히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설은 용기를 내어 담 너머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너 말을 정말 잘 다루는구나. 강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양반집 교수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거기엔 무시나 냉대가 아닌 순수한 호기심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나는 윤설이야. 너는? 강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설은 자주 담장 너머로 강우를 찾았고 강우는 말에 대해, 자연에 대해, 그리고 세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설은 강우가 배우지 못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누구보다 맑고 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강우는 설에게서 글과 시를 배웠습니다. 설은 자신이 읽은 책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강우는 그 이야기들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강우야, 너도 언젠가 글을 배우면 좋겠어. 그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저는 제 신분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아가씨. 신분이 뭐가 그리 중요해? 사람은 모두 같은 사람인걸? 강우는 설의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양반과 천민을 가르는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 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설은 아름다운 교수로 자라났고 강우는 늠름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릴 적 순수했던 우정은 어느새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된 설은 이제 혼담이 오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대감댁과의 혼사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설의 아버지 윤진사는 이 혼사를 통해 가문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설은 몰래 집을 빠져나와 마을 뒷산의 소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강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설 아가씨, 오빠. 설은 이제 강우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남매처럼 자랐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석양빛이 소나무 사이로 스며들고 바람이 솔잎을 흔들었습니다. 강우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말을 꺼냈습니다. 설 아가씨, 저는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저도 오빠를 사랑해요. 오래전부터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현실이 두 사람을 다시 갈라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요. 설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절 대감댁으로 시집 보내려 하세요. 거부할 수 없어요. 저는 양반집 딸이고 오빠는 제가 천한 신분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강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아가씨 곁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오빠,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신분의 벽을 넘어 아가씨를 떳떳하게 맞이하겠습니다. 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날 소나무 아래에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우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양반 신분을 얻는 것, 그것만이 설과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민이 과거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깨우쳐야 했습니다. 강우는 낮에는 마부 일을 하고 밤에는 몰래 서당 근처에서 훔쳐들으며 그를 익혔습니다. 때로는 친절한 훈장님이 몰래 그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훈장님은 강우의 총명함에 감탄했습니다. 자네, 이렇게 머리가 좋은데 왜 진작 글을 배우지 않았는가? 신분이 그러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일세. 하지만 자네라면 할 수 있네. 과거에 급제할 수 있어. 강우는 밤낮 없이 공부했습니다. 손에 불이 나도록 글을 읽고 시를 외우고 경전을 공부했습니다. 모든 것이 설을 위해서였습니다. 한편 설은 집안에서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감댁과의 혼사를 서둘렀고 설은 혼례 날짜가 정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분과 혼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대감댁과의 혼사는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딸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다. 하지만 제 마음은 마음, 규수가 감히 혼사의 마음을 논하느냐?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설은 방으로 돌아와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강우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적대가 마을을 습격한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전란 이후 민심이 흉흉했고 곳곳에서 도적들이 출몰하고 있었습니다. 양반댁에 재물이 많다던데 오늘 한탕 제대로 하자. 도적들은 윤진사 댁을 목표로 담을 넘어들어왔습니다. 깊은 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설은 방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적 두목이 설의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오호, 소문대로 미인이로군. 이 여자는 내가 데려가겠다. 도적이 설의 팔을 붙잡는 순간 문이 와락 열리며 한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바로 강우였습니다. 감히 설 아가씨에게 손을 대. 강우는 맨손으로 뺏은 칼로 도적들과 맞섰습니다. 말을 다루며 단련된 그의 몸은 생각보다 강했고 필사적인 마음은 그를 더욱 용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적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도적들이 강우를 에워쌌고 강우는 칼에 베이고 곤봉에 맞으며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오빠, 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과 광군이 도착했습니다. 도적들은 황급히 도망쳤고 강우는 쓰러졌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요. 설은 피범벅이 된 강우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윤진사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천한 마부가 내 딸을 구했단 말인가? 설은 강우를 헛간에 숨겨 몰래 치료했습니다. 어머니가 은밀히 의원을 불러주었고 강우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설 아가씨, 말하지 마세요. 오빠는 쉬어야 해요. 아가씨가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설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며칠 후
설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아버님, 제가 드릴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강우를 사랑합니다. 순간 사랑방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저를 구해준 사람은 강우입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가진 사람도 강우입니다. 저는 그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미친 계집아. 천한 마부 따위와? 윤진사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라. 대감댁과의 혼사는 이미 정해졌다. 아버님, 제발. 당장 그 마부를 내쫓아라. 다시는 우리 집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라. 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강우는 신분은 낮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고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윤진사는 단호했습니다. 설은 눈물을 머금고 강우를 찾아갔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닙니다, 아가씨. 제가 부족한 것입니다. 오빠는 떠나야 해요. 아버님이 오빠를 해칠까 두려워요. 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설 아가씨, 저는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빠, 과거에 응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제하여 양반의 신분을 얻겠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설은 강우를 껴안았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게요. 강우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향했고 더욱 열심히 글을 공부했습니다. 밤낮 없이 책을 읽고 시험에 대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과거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장에는 수많은 선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양반 자제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강우 같은 평민 출신도 덜어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무엇인가? 강우는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설과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신분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때 나라는 평안해집니다. 강우는 진심을 담아 글을 썼습니다. 그의 답안지는 시험관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인가? 강우라는 자입니다. 평민 출신이라고 합니다. 평민이 이런 글을? 놀라운 일일세. 게다가 글씨도 훌륭하고 생각의 깊이도 남다르다. 이번 과거의 장원은 이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어떠하오? 시험관들은 만장일치로 강우를 장원으로 선발했습니다. 강우, 장원급제를 축하하노라. 그 소식은 삽시간에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평민 출신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문은 특히나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설의 마을에도 전해졌습니다. 장원급제 후 강우에게는 지방 원님 자리가 내려졌습니다. 그것도 하필 설이 사는 고을의 원님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하시는 원님이 오신답니다. 젊은 원님이라던데 그것도 장원급제를 하신 분이시라고. 마을은 술렁였습니다. 윤진사 댁에서도 새 원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부임 행렬이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가마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바로 강우였습니다. 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우는 관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소인 강우, 이 고을의 새 원님으로 부임했습니다. 윤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대가 마부 강우가 원님이라니. 윤진사 어르신, 오래간만입니다. 이제 저는 천한 마부가 아닙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으로부터 임명받은 원님입니다. 강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위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약속드렸습니다. 반드시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이제 저는 영예와 혼인할 자격이 있습니다. 윤진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설은 눈물을 흘리며
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설의 어머니가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영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오? 강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비밀을 꺼냈습니다. 강우는 사실 양반의 자식입니다. 뭐라고? 20여 년 전 이웃 고을의 양반 댁에 불행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몰락하고 갓난아기였던 강우는 버려졌습니다. 마부 강 씨가 그 아이를 거두어 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우의 친부는 양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이 망하는 바람에 그 신분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윤진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소? 증거가 없었고 강우 본인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급제했으니 그의 신분은 당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서리와 처음부터 어긋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윤진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강우를 다시 보았습니다. 며칠 후 윤진사는 강우를 정식으로 사위로 받아들였습니다. 강우, 내가 그동안 자네를 오해했네. 용서하게.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야말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서리를 잘 부탁하네. 드디어 두 사람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했고 하늘도 맑게 개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두 사람은 흰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약속했던 소나무 숲이었습니다. 설, 우리가 드디어 이곳에 함께 왔소. 네, 오빠. 우리의 약속을 지켰어요. 두 사람은 소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석양이 숲을 붉게 물들였고 바람이 솔잎을 흔들었습니다. 강우, 당신을 믿고 기다리길 잘했어요. 설, 당신이 있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소.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백년가약을 맹세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 두 사람이 백년해로 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흰말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강우는 훌륭한 원님으로서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렸습니다. 설은 현명한 원님 부인으로서 남편을 내조했고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슬아의 자녀를 낳았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누구든 진심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꿈은 없단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백발이 되었을 때도 그들은 여전히 손을 잡고 소나무 숲을 찾았습니다. 당신,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지요. 그래도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했소. 저도요.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래오래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설로 남았습니다. 흰말 위에서 맺어진 약속, 신분을 넘어선 사랑,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흰말 위의 약속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선시대라는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도 진정한 사랑은 모든 벽을 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강우와 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신념과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서로를 믿는 신뢰,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넘기 힘든 벽. 하지만 진심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감동과 용기를 드렸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푸는데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세요.